네, 지상 최대 쪽집게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공채를 잡아라 MC 신익태 반장님의 개인적으로 사정으로 인해서요.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수사반장의 대행 역할을 하는 만큼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 그럼 공채를 잡아라. 이번 주는요. 현재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LG그룹에 대해서 공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자기소개서를 분석했다면요. 오늘은요. 인적성, 그러니까 그중에서 언어 이해 부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인적성의 승리를 지킨다. 언어 영역의 지배자, 박영진. 네, 인적성 프로파일러 박영진 간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진입니다. 네, 이 언어 이해 부분의 지배자, 네,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인사인데 강사님에 대해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촌철살인의 강의로 정말 유명하시다는데 사실 오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데 맞아요. 오늘 어렵게 와주셨죠. 네, 뭐 건강이 안 좋다고 뭐 제가 어떻게 또 방송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과 관계없이 하여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분석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공채를 잡아라 막내 형사죠. 김수민 캐스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매일 직무를 찾으시던 우리 이지연 캐스터님 오늘 의상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틀이지만요. 이 공채를 잡아라 워낙 핫한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진행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의상을 딱 입는 순간 마법처럼 이 호랑이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인적성 시간은 우리 진행자분도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 소문은 듣고 오셨나요? 네, 사실 듣긴 했는데 외면을 좀 하고 싶었지만 오늘 여기 온 순간 열심히 풀어보겠다라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강사님 LG그룹의 인적성이 다음 달 10일이죠. 10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LG그룹은 인적성 검사에 한국사 시험, 한자 시험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금 한자라든지 맞춤법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LG는 아직까지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준비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사와 한자 시험은 지원자 인문학적 소양 수준까지 평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느라 특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느라 맞아요. 한자 공부 소홀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려움을 느끼겠네요. 네, 아무래도 1년 전부터 이제 삼성에서 한자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한자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LG 시험 보러 가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죠. 따라서 평소에 좀 신문을 읽을 때 신문에 나와 있는 한자를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보면 또 신문에 한자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한자만 있고 한글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라졌죠. 네, 그러나 맞아요. 이제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글 뒤에 한자가 따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단어 위주로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제 LG에서 이제 회사에서 아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careerslg.com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예상 문제를 이제 아무래도 좀 배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자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많은 단어를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자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실제 출제 문제를 또 가지고 오시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 LG 기출 문제 오늘도 준비를 해 오셨겠죠? 네, 물론입니다. LG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 이거 사실 되게 망설여지는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이제 먼저 LG 인적성에만 출제가 된 유형의 언어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살펴보겠지만요. 공통된 서술 방식을 찾는 문제라든지 어휘력과 독해력을 동시에 판단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LG에만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사실 말로만 들어봤을 때 어떤 문제일 것이다 딱 감이 오진 않아요. 근데 일단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좀 지문이 좀 긴데 우리 막내 형사 수민 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문장이 있는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가,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그 안에는 계층적 차이까지 있다. 나, 특히 유인원은 혈연적 유대를 기초로 하는 가족이나 가족 집단이 있고 성에 의한 분업이 행해지며 새끼를 위한 공동 작업도 있어 인간의 가족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창조적인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라, 따라서 이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고 인간의 집단을 사회라고 불러 이들을 구별한다. 마, 이렇게 문제가 완성되어 있네요. 네, 그렇군요. 보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게 떠올라요. 저는 이 준비를 할 때 시험 봤던 게 생각나는데 수민 씨는 뭐 답을 골라봤나요? 저는 이 문제는 약간 읽으면서 바로 답이 보였던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제시된 문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간이 아닌 게 바로 가 뒤에부터 나오더라고요.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바로 인간이 아닌 것들이 뒤에 짜라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아닐까요? 네, 우리 수민 씨 좀 특이하게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네요. 오늘 처음 왔는데 이런 모습 새롭습니다. 네, 근데 제시된 문장을 지금 천천히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시험 중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푸는 요령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수민 씨가 정답을 맞추셨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네. 일단 정답은 가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답을 찾는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이제 우리 준비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이 지금 핵심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집단 생활 핵심 단어가 아무래도 설명하는 글에서는 반복되는, 동어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이 어디 나와 있나 살펴보면 답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방금 읽었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 아니면 나겠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고 사실 더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 있냐면요. 네. 이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 이렇게 조사가 등도라고 돼 있는 것은 네. 사실상 이게 첫 문장이 아님을 남시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따라서 우리가 제시된 문장,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은 아니다를 첫 문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 하면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정답이 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답이 뭐 다, 마 이렇게 중간이나 끝에 들어가는 걸 찾았어야 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할 때 쪽집게 취업 프로그램 했는데 정말 오늘 쪽집게 같이 탁탁 집어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자, 강사님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문제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야죠. 자, 다음은 앞서 LG에만 출제된다는 공통된 서술 방식을 찾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일단 지문이 좀 긴 게 좀 특징이거든요. 네. 역시 우리 긴 지문은 수민 씨 아니겠습니까? 네, 수민 씨가 좀 수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문제 읽는 로봇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먼저 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측정 기술은 각종 전자파 센서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오존이나 수증기와 같은 구성 물질의 전 지구적 분포를 측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적도를 따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이고 오존이나 수증기의 연직 분포를 인공위성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오존의 연직 분포 측정에 성공하였는데 대기 오염 측정 기기나 기상 측정 기기가 개발되어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장착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리고 나 읽어보면요. 지상에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대기 중의 구성 물질을 측정하는 원격 측정 기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및 그 연직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원격 측정 기술을 비롯한 측정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전 지구적인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번 주지, 예시, 부연, 2번 전제, 상세화, 주지, 3번 전제, 현실 비판, 대안의 제시, 4번 일반적 진술, 구체적 진술, 미래의 전망, 5번 주장, 상세화, 근거 이렇게 보기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민 씨 이거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저 풀어봤는데 제가 풀어본 방법은 뒤에 보니까 가에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장착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미래적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4번을 좀 그냥 빨리 그냥 찍어봤어요. 오늘 지영 캐스터님은 어떤 거 뽑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가와 나 지문의 마지막 문제를 읽어보고 또 이 보기의 마지막 그 부연 주지 대안의 제시 미래 전망 근거 이 중에서 좀 찾아봤는데 저도 4번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잘한 건가요? 네,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잘 하셨고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주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주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두 캐스터들 알고 계시나요? 전 주지 스님이 떠오르는데요. 주지 스님이 1번에도 계시고 3번에도 계시네요. 두 명이나 계시네요. 네, 두 분 계시는데 네. 이 주지라는 단어의 뜻은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지의 사실인데요라고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꼭 써먹어야겠네요. 네, 사실상 우리 1번과 2번 답지 같은 경우는 주지의시 부연, 이 부연으로 문장이 끝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애초에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부연은 주장 뒤에 붙어 나오면서 보통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마지막은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연으로 끝난다는 건 애초에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가와 나를 각각 따로 읽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와 가를 다 읽고 나서 나를 그 다음에 읽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는 방법이고 네. 지금 지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의 첫 문장 그리고 나의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하나를 찾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가요. 가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문장 가보시면 가의 마지막 문장은 장착될 날도 멀지 않았다. 미래 전망이죠. 그죠?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마지막 문장도 뭔가 미래 전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4번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지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면 약간 2번이랑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2번에 있어요. 중간에 보면 상세화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2번이랑 좀 헷갈렸거든요. 구체적 진술이랑 상세화가 비슷한 내용이라서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있으면 충분히 많이 틀릴 것 같은 그렇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단어의 뜻을 좀 체크해두라는 그런 LG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주지라는 단어 다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예시, 부연 이런 말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요령 지금 짚어주신 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짚어주셨잖아요. 이 요령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는데 사실 SSAT 있잖아요, 사트. 삼성의 이런 시험과 LG 인적성 검사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G사트로 이름이 바뀌었죠. SSAT는. 그렇죠. G사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완전히 시험 형태가 바뀌면서 그때 네. 이제 한자도 삭제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G사트는 독해가 정확히 딱 4문제 출제됐었어요. 4지문 출제됐었는데 그게 지금 15문제까지 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비중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맞춤법, 한자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가 되면서 난이도를 좀 전체적으로 높이고 아무래도 좀 지문 수준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G사트가 약간 더 어려운 느낌을 주지 않나. 하지만 한자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맞춤법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제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LG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인적성 시험들을 쳐봤잖아요. 근데 저 역시 또 G사트가 좀 제일 까다롭지 않았나 했던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언어 영역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G사트를 풀 때는 좀 어려웠던 적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휘나 이런 점이 자신 있는 분들은 LG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삼성과 또 LG의 문제들을 비교해보고 어떤 난이도가 더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준비된 문제 한 가지 더 있다면 한번 네, 볼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력과 독해력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LG 인적성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자, 역시 수민 씨가 읽어주십시오. 아이고, 목이 아이고. 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커전스는 람바레네의 슈바이처 병원을 방문했다. 슈바이처는 주술사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커전스에게 한 늙은 주술사를 소개했고 주술사는 2시간 동안 시술을 했다. 환자들이 오자 주술사는 일부 환자들에겐 약초를 으깨서 바르거나 먹게 하였고 다른 일부 환자들에겐 주변 공기에 대고 주문을 외웠다. 또 다른 환자들에겐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슈바이처를 A라고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커전스가 미신 같은 이러한 주술사의 시술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묻자 슈바이처는 우리 의사들이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주술사들도 성공을 합니다.
모든 환자는 몸 안에 자신만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환자들의 내면에 있는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비를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요. 또 이어서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수민 씨는 문제 한번 풀어봤나요? 네, 저 풀어봤는데요. 일단 슈발처를 A, 이래서 갑자기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가리켰다,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한 가지씩 나와 있는 거는 제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상. 맞아요. 생각했다, 설명했다, 얘네는 일단 제껴야 될 것 같고요. 가리켰다, 가르쳤다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슈발처를 자기가 가르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리켰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으로. 네, 저도 봤는데 이렇게 제가 토익, 토플 같은 거 많이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이 정답만을 이렇게 찾는 맞아요, 요령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지만 가리켰다, 가르쳤다 딱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메이저인 아이들 사이에서 골라야 되니까 우선 2번, 4번을 빼고요. 그중에서 고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보기를 먼저 답을 예상하는 저 같은 수민 씨 같은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기를 보고 일단 답지 형태에서 1번이 가리켰다가 있고요. 네. 그리고 3번과 5번이 가르쳤다가 있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이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차이를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르치다라는 건 티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가르키다는 포인팅. 그죠? 포인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그냥 혼용해서 맞아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르쳤다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가르쳤다는 두 개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이게 설마 봤어요. 가리키다가 맞아가지고 1번으로 끝나겠어 하는 생각은 못하죠, 그죠? 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기출 문제이고 보기까지 전혀 손대지 않은 완벽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이런 문제를 만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딱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는 가리키다. 그걸 바로 찍어주시면 정답인 거예요. 뒤에는 사실 볼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가르쳤다, 가르쳤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게 가르쳤다가 두 개고 가르치다가 하나기 때문에 그 틀린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렇죠. 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함정에 발목 잡히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N적성 시험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사실 지문 읽다가 시간 다 보낼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기업의 인적성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어떤 시험은 또 봤을 때 정답을 맞추는 게 확률을 높이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 공채를 잡으러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네.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라.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인적성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이제 황금 같은 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틀린 답이 많으면 그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나요? 틀린 답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끝까지 다 푼 사람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뒤에까지- 틀리면 어쩌죠? 중간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시험을 볼 자격이 없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같은 실력이라면은 조금이라도 열심히 풀어보겠다. 내가 이 문제 절대 틀리지 않겠다. 노력해가지고 뒤에를 백지로 내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좀 뒤로 밀어두거나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좀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독해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LG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일단 윗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적 이해라고 부르죠. 우리 고3 때 그런 거 배웠죠, 그죠?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고 그리고 답지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틀린 부분 딱 한 군데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꼭 2문제 이상 나오고요. 게다가 이제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리고 없는 사실은 문제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적게 걸릴래 적게 걸릴 수가 없죠.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 네 문제는 일단 패스하십시오. 네, 일단은 잠깐 미뤄두고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LG의 이 인적성 검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 내용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LG의 문제가 사실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지문당 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죠. 한 지문당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장문 독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셔야 돼요. 좀 덜어내야 돼요. 포기할 줄 아는 법을 그렇죠. 알아야겠군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는 덜어내고 최대한 빠르게 가겠다. 남들보다 내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고 있다는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좀 그렇습니다. 빠르게 많이 풀어내는 것이 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해 문제 가급적 마지막에 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수민께서는 뭐 할 말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던 학생으로 말하자면요. 저는 문제를 항상 일단 저도 빨리 푸는 거를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꼭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덜 틀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막 한두 개만 틀려도 막 울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경쟁률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몇 배수를 뽑는지. 네. 뭐 지난 상반기 들어보니까 10,000명이 시험을 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중에서 몇 % 정도만 면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아, 네.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적성 시험은요. 네. 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적성 시험을 왜 다 맞아요? 인적성 시험 무슨 장원급 제하고 뭐 가마 타고 집에 갑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인적성 시험은 남들보다 잘 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어떤 때문에. 사람들을 걸러내는 건가요? 그럼 핵심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LG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네. 기본적인 소양, 아주 기본적인 소양과 준비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렇죠. 맞춤법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 시험에는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LG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LG 기업은 그런 인재를 준비된 인재를 좀 뽑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취업준비생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에 이제 LG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오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쉬운 소식을 이제 끝으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오늘 처음 하셨지만 이제 그동안 공채를 잡아라의 이 대표 인적성 프로파일러로 활약을 해주신 이 박영진 강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다고요. 좀 참 아쉬운데 정말 아쉬워요. 네, 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 부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도저히 이거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서 네. 제가 이제 이후 시즌만 좀 지나가면 금세 또 이제 한가해집니다. 그때 되면 또 다시 불러주실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도.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우리 강사님, 우리 수민 씨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같이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저는 정말 특히 아쉬운 게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이 이 언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 또 제가 잘 풀면 옆에서 칭찬도 잘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만한 맛이 났었어요. 또 더 아쉬운 건 우리 부모님께서 참 멀끔하게 잘생겼다 그러시면서 방송을 보실 때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 어떡하시나 몰라요. 강사님 뭐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없으실까요? 글쎄요.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필 이 자리를 비우신 신익태 우리 반장님 그리고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한가해지시고 기회가 되시면 또 함께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박영진 강사님을 보내드리면서 공세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LG그룹의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찍빵!